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94강 헛도수와 제출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소리는 이 검색창에 북소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jingo.co.kr 이렇게 북소리 사이트가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제님께서 하신 그 공사 내용을 보면은 이후에 상제께서 김보경의 집에 계시면서 공사를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백지에 27년 거죠. 27년이라고 쓰셨도다. 이에 대해 종도들이 묻기에 상제께서 홍성문이 해문산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백지 한 장을 12쪽으로 오려서 쪽지마다 글을 써서 한쪽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11쪽을 치복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셨도다. 이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뭄에 마르던 모리가 생기를 되찾더라. 이제 요 구절에 이제 이 27년 그죠? 27년 헛도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근데 이 헛도수락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이제 12쪽을 백지를 12쪽으로 오려 가지고 이제 상제님께서 한쪽을 태우시고 나머지 11쪽을 치복이 태우니까 보리가 생기를 되찾더라. 이 내용의 전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그러면은 이 전개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천에서 지로 변하는 전개 방향이다. 왜 천에서 지로 전환되느냐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시면 일단 여기에서 12쪽이라 하는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12쪽이라 하는 이 숫자가 이게 12지지를 뜻하는 요 12가 되니까, 그러면 요 지지의 지라는 뜻이 있으니까 요것은 이제 지의 변화, 이제 이 헛도수 다음에 지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의 변화 이전에는 천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27년 헛도수는 이 천의 변화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천의 변화, 지의 변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항상 이 음양의 변화다. 천지의 변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양, 한 번은 한 번은 낮, 한 번은 밤. 이것이 이 도의 변화거든요. 이것이 진리가 이 흐르는 변화가 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보리냐? 왜 이제 12쪽을 오렸는데 왜 보리라는 것이 이제 나왔냐면, 그러면 여기서 보리라 하는 것도 이 지의 변화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면 그러하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 쌀과 보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데, 쌀은 봄에 이제 그 모짜리를 하죠. 그죠? 모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보리는 이제 겨울에 파종을 해가지고 여름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봄과 가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리는 여름과 겨울. 쌀과 보리가 이 클로스 십자를 만들고 있어요. 파종하고 추수하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는 양이 된다 하면 하나는 양이 된다 하면 하나는 음이 되겠죠. 그죠? 이게 클로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27년이라 하는 천의 도수가 끝나니까 이게 쌀의 도수라 그러면은 이제 보리라 하는 이제
지의 도수 그죠? 로 이제 전환되니까 10이라 하는 숫자도 나오고 보리가 생기기를 얻더라 하는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가 생기를 얻었는데 이 가뭄에 보리가 생기를 얻었는데 그 보리의 생기를 준 것이 비다. 그죠? 이제 비가 내리니까 그러면은 이때 이 비라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비가 여러 이제 달에 내리는데 이제 우리가 24절우에서 고고락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 고고라 하는 것은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비다 해서 고고라 그래요. 이때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모든 곡식을 이제 기름지게 한다. 모든 곡식에 풍년이 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보리가 생기를 얻는 대표적인 비가 이제 이 고고라 하는 거예요. 이 고고 자리에 이렇게 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복록이다. 왜 복록이냐 하면은 이제 이 기름지게 하니까 복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24조루 그죠. 동지부터 이렇게 동지 소환대한 24조를 뺑 잡아 돌리면은 요 유에 요 고고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동지 한식, 동지에서 한식까지 배고 101을 드러내면은 이제 그 청명이 되고 청명 다음에 고구 요때가 이제 비가 내리니까 그죠? 비가 내리는 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사의 내용이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일단 감을 잡을 수 있어. 27년 헛도수락하는 것은 이제 천의 공사하고 다시 이제 다시 또 이제 12쪽을 오리서 보리가 생기는 그 천지의 공사라 이렇게 다시 압축을 시킬 수 있어요. 막연하게 27년 헛도수가 언제일 헛도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막연한 것이 되는데 일단 천지락한 압축을 되면 27년 헛도수락 하는 것은 이 지의 공사가 아니고 천의 공사다 하는 것을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이라 하는 숫자가 3이 되죠. 그죠?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보리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리의 절록. 이제 보리에도 이제 복록과 여기에 수명이 있는데 보리에 여기에 녹을 끊어버렸어요. 그죠? 보리에 있는 녹을 끊어버렸어요. 보면은 상제께서 식사를 전폐하시다가 이래 만에 형렬에게 명하시어 보리밥을 지어 오라 하심으로 곧 보리밥을 지어 올리니 상제께서 그 밥을 보시고 가져다 두라 하시니라. 한나절이 지나서 다시 그 보리밥을 청하시는지라. 형렬이 다시 가져다 올리니 벌써 그 보리밥이 쉬었으니까 드시지 못하죠. 먹지 못하니까 상제께서 절로 녹이 끊어졌다. 보리밥이 쉬어버렸으니까 드시지 못하니까 절록이라 하신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그 왜 이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그 종도들이 이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누구는 쌀밥 먹고 누구는 보리밥 먹고 그러면 공평하려 하면은 이 세상이 보리를 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쌀밖에 없으니까 누구는 다 쌀밥을 먹는 공평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보리를 없애버리는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보리가 흉년이 되어서 보리가 이제 추수를 못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쌀도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가 없어서 큰일 났으니까 다시 걱정하니까 상령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흉년이 된 보리를 다시 또 살아나게끔 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화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절록이라 해갖고 이제 보리의 녹을 끊었거든요. 그러면 상제께서는 왜 보리의 녹을 끊었을까? 그죠? 왜 보리의 녹을 끊었냐면은 복록과 수명을 하나로 이렇게 돼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쌀에도 복록 수명이 있고 보리에도 복록 수명이 있는데, 쉽게 하면은 사람도 태어날 때 복록과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는 복이 많으면은 이제 그 많이 가지고 태어나면 많은 복을 누리겠죠, 그죠? 수명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면은 오래오래 살겠죠. 그런데 문제 이걸 둘 다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수명은 길고 복록이 이제 작으면은 이제 평생 동안 오래는 사는데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후천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폐단을 없애버리고 이 복록과 수명을 하나로 한다는 공사를 하셨어요. 이제 녹 떨어지면 명 떨어진다. 이제 후천에는 모든 것이 이제 복록에 수명을 붙여놨으니까 복록만 결정되면 수명은 그냥 따로 이제 오는 것이 되는 하나로 되는 그러한 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쌀에도 복록 수명이 있고 보리에도 복록 수명이 있는데 이제 이걸 하나로 하니까 보리에 있는 복록을 쌀로 이렇게 하나로 하겠다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리에 있는 녹을 끊어버리면은 후천에는 이제 이게 복록으로 결정되는데 그 복록이 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리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거슬리 역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쪽이 순이고 요쪽이 역이에요, 그죠? 하늘이 순방향으로 가면 땅은 역방향으로 간다 했어요. 이쪽이 이제 팽창하게 되면은 이쪽이 수축하잖아요, 그죠? 이 기운이, 그죠? 기운이 이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요쪽 방향이 쌀이 된다 하면은 요쪽 방향이 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역이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역한다. 이제 이제 보리에서 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리 도수가 끝나고 여기 저번 시간에 남쪽은 이제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곳이라 했고 북쪽은 개벽정신이 일어나는 곳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개벽정신이니까 이 북쪽에서 뭐냐면은 이제 쌀보리가 하나로 되는 거죠. 하나로 되는 복록과 수명이 하나로 되는 공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보리의 녹을 끊어버렸다. 결국 복록을 위에서 하나로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리와 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복록을 쌀에서 하나로 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양과 음이 있는데 이게 합덕돼 보니까 쌀보리가 합덕돼 버리니까 음량이 합덕돼 버리는 그 시작되는 곳이 쌀이다, 그죠? 유다, 그죠? 그래서 유에서 하나로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가면 유에서 하나로 하냐면은 후천의 시작은 유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동지에서 한시까지 배고를 드러내는 곳이 유다, 그죠? 유다, 그죠? 그래서 유라 했고 또 이제 그 보리에 생기를 주는 복록을 주는 것이 유였다 그래. 유가 후천의 복록자리고 이쪽에서 다 하나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상제께서 7일 만에 형렬에게 명하시어 보리밥을 지어오라. 이제 식음을 전폐하신 7일 만에 이제 꼭 왜 7일 만에 했을까? 5일이든지 3일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7일 후에 8일내도 할 수 있는데 왜 7일 만에 했냐면 이거는 이제 7을 칠석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7을 칠석이라 하는 것은 7을 7일이죠, 그죠? 7을 7일인데 7을 7일에서 7일을 더 지나가면은 보름이 돼요, 그죠? 보름이 되고, 그래서 이 7일이라 하는 것은 이 보리 도수가 되니까 7일이 보리 도수가 되니까 보리 공사, 전록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7일 만에 보리밥을 지오라 하신 거예요. 이건 보리 도수가 되니까 7일 만에 했다 이 뜻이요. 그래 7일 7석에서 7을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백중이 되거든요. 백중 때가 이제 이 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견우증려고 칠성법이다. 그러면 이게 7일이 술이 된다 하고 이게 또 왜 백중은 이제 7일부터
7월 15일이 백중이니까 7일 지나면 백중이 된다 그는 이해되는데 이게 왜 또 술이 되냐? 왜 7일이 술이 되냐? 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이 칠성범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뭐냐면 7에 유와 술이 7인가? 그죠? 7을 칠석할 때 앞에 7은 유가 되고 뒤에 7일은 술이 되는데 왜 유와 술이냐 하면은 이 원래 유라 하는 것은 8월이 유거든요. 8월이 유고 또 후천은 또 정을 유로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이제 이걸 유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은 1, 2, 3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칠성법으로 본 일관계의 칠칠석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서양 과학처럼 그죠 뭐 A는 뭐 이렇게 1이다 하면 항상 A 값은 A라 나오는 값은 1이 결정되니까 항상 A가 나오면 1 이렇게 결정이 딱 지어지지 않습니까? 서양 과학에서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칠성법으로 보니까 요 칠성법에서 이제 이 1월의 관계가 있는데 칠성법에서 이 달의 관계는 유가 되고 태양의 관계는 술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을 칠석하는 것은 칠성법이고 그 칠성법에서 달을 뜻하는 것은 유가 되고 태양을 뜻하는 것은 술이 되니까 7일은 술이 된다 이야기했는 거고 상령님께서 이제 보리공사를 이제 하시기 위해 가지고 7일 만에 이제 그 보리밥을 가져오라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리공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공사에서 또 이거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7을 칠석에서 7일을 더 가게 되면은 이제 15일이죠. 그죠? 15일이 되니까 백중이 되니까 백중은 수리공사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백중과 수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많이 이제 진리를 아시는 분이 되겠죠. 그죠? 이 관계를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칠성이 이제 설령신들이 조상 설령신이죠. 설령신하고 조상 설령신 관계인데 조상들이 이제 후손을 받아서 타는 관계가 칠성법이에요. 인류의 이제 이 시작도 이제 칠성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체니까 우리 인간의 형체 무형이 아니고 유형의 관계는 칠성이 되는데 이 설령신 공사도 상장님께서 뭐냐면은 이 이제 누가 살고 누가 죽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설령신을 섬기지 않는 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가하다 하시면서 공사를 하신 것도 이제 이 설령신과 이제 칠성의 관계인데 여기 칠성에도 이제 이 존성과 재성이라 하는 두 개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가의 경전에 보면은 하늘에 이제 이 두 개의 둥근 이 바퀴가 있는데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바퀴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불로 장생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존성과 재성인데 이 좌선 자에서 자축 그죠? 인묘진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자에서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좌선하는 11번째가 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미에서 우선하는 11번째가 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왜 또 11을 쓰느냐 하면 후천은 합덕의 수가 11이라 했어요. 그죠? 11. 왜 합덕의 수가 왜 11이지 하면은 무극과 태극이 합하면 토가 되고 토는 거죽하니 황극이다. 그죠? 황극의 수가 황극을 이제
이 후천의 환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후천 환극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술 전공이라 하면은 후천에는 유와 수를 높이 받던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관계에서 이제 이 보리 도수와 쌀 도수가 있는데, 보리 도수는 술이라 하면은, 좌선하는 술이라 하면은, 쌀 도수는 우선하는 유가 된다, 그죠? 이것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진리는 거의 다 알았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어차피 진리는 10이다, 그죠? 10을 깨닫는 거다, 그죠? 이게 십성을 깨닫는 건데, 십성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진리를 깨닫는 진리가 또 쌀과 보리라 하는 이러한 이치 속에도 이제 상제께서 이제 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27년 헛도수라 하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12쪽으로 오래 가지고 보리 도수가 시작되는 게 이제 수의 도수고, 그죠? 수의 도수가 이제 27년 헛도수니까 이제 나고 난 다음에 수의 도수 나면 이제 그 미륵의 출세, 그죠? 미륵의 출세가 제출진이고 이게 바로 이제 쌀이 나오는 거죠. 유가 되니까 상제께서 속담에 집으로 만든 계룡이다. 집이라 하는 것은 쌀이 나오는 곳이, 집에서 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룡에서 쌀의 진리가 나오는 게 유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27년 헛도수가 뭐냐? 27년 헛도수는 천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제 27년 헛도수의 그러면 27년 헛도수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도주님께서 이제 기운년부터, 그죠? 기운년부터 을해년까지 이걸 27년 헛도수라 하셨어요. 기후부터 27 을해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1969년부터 1995년까지 되겠죠, 그죠? 요때가 헛도수. 을래 다음에 이제 병자정축 하면 이건 또 보리도수가 된다, 그죠? 술과 유의, 그죠? 보리도수가 된다, 그죠? 이 술과 유의 병자정축 하는 것은 보시면은 이렇게 천이고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천은 순하면은 지는 역하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거슬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거슬릴 역자, 거슬린다 하는 것은 상이렇게 천지공사로 인해서 정배대민이, 그러니까 이 천지공사로 인해서 정배락 하는 것은 이제 유배를 하는데, 왜 이제 유배냐 하면은 거슬리니까, 거꾸로 가니까, 그리고 역적하는 것도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배라 하는 것은 그 정배가 되니까, 정배는 뭡니까? 이거 다시 또 여기서 말점도에서 백의 군왕, 백의 장군카는, 백의 종군카는 도수가 바로 정배도수에, 그 우리가 백이 종군한다, 백이 군왕, 백이 장군이 다 이거 천에서 지로 가니까 이 천지공사가 이래 되니까 이거 백이 군왕, 백이 장군 도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쌀이라 하는 게 백의 군왕이라 하면은 이 보리라 하는 것은 백의 장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술은 백의 장군 도수고 유는 백의 군왕 도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자, 27년 헛도수에서 병력표를 땅에 묻는 공사라,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이제 이 병력표를 땅에 묻었으니까, 또 땅에 묻은 병력표가 이제 병력표에 지냈어요, 그죠? 다시 이제 출하게 되죠, 그죠? 뭐가, 제출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묻어 있는 땅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언제 이제 병력표를 땅에 묻었냐 하면은 상님께서 이제 제가 쭉 찾아보니까 병력표를 땅에 묻는 공사는 딱 두 번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제 이제 이 천자부 해상 해가지고 이제 그 병력폭을 땅에 묻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자부 해상 이것이 이제 27년 헛도수가 끝나고 땅에 진이 이제 묻어버리는 공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상제께서 어느 날 병력표를 땅에 묻고 나서 종로들에게 모두들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가라. 10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누가 여쭈기를 40년은 10년이 아니오니까 이에 상제께서 40년도 10년이나 그것을 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돌려보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였어요. 그죠? 종도들이 모였는데, 우리 이제 모였는데, 이게 딱 흩어졌는데, 다음에 또 모일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모일 때는 이제 이 40년은 넘지 않으려다. 그러면 여기 모였을 때, 흩어질 때가 바로 이제 여기 병력표를 땅에 무덤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일 때가 40년을 넘지, 병력풀 무덤으로 묻을 때부터 40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제께서는 오직 광찬만을 데리고 며칠 더 머무시더니 광찬에게 돈 100냥을 주시면서 너는 먼저 만경에 가서 나의 통치를 기다리고 이러셨도다. 굳이 여기서 이제 병력표가 한 번 이제 묻는 공사 있고, 또 포교 50년 공풍 종필에서 병력표를 땅에 묻는 공사가 또 한 번 있어요. 50년 공부 종필과 포교 50년 공부 종필은 다르다 했어요. 그죠? 포교는 여러 사람한테 상제님의 진리를 알리는 공사하고, 그냥 50년 공부 종필은 이제 그 상제님의 진리를 이제 태극도수로, 그죠? 태극도수로 이제 풀어가는 도수가 되죠. 요거는 도준님의 공사가 되고, 포교 50년 공부 종필은 이제 요거는 도전님, 그죠? 요거는 50년 공부는 도전님이 되면 요거는 도전님이 되겠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 상님의 진리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50년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병력표를 땅에 묻는 공사. 요때는 이제 언제냐 하면은 상제께서 추운 겨울 어느 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병력표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동공 약방으로 행차하셨도다. 요 구절이 또 있어요. 그죠? 두 분을 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헛도수와 미륵의 출세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상제께서 형렬의 집에 머무르고 계실 때 형렬이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을, 여기 또 보리밥 나오잖아요.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하여 오던 차에 8월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 쇠소스를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소시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고 이러셨도다. 여기 요 8월은 이제 요거는 이제 유월이 되겠죠, 그죠? 요건 유가 되고, 요 또 보리가 나요. 요건 또 술이 되죠, 그죠? 여기 유술 관계가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소시 들썩이니 이제 미륵불이 출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이 금산사의 미륵전, 그죠? 미륵전에 있는 금산사에 있는 대장전, 이걸 석가부를 업어다가 이제 서쪽으로 옮기는 이 공사도 이제 누구냐면은 김광찬하고, 그죠? 김광찬과 박공우 이 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한 뭐냐면은 김광찬이 이 유라 그러면은 박공우와 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시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 이 구절은 이제 이 여러 각도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미륵부라 일로 보면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27년 헛도수와 이 제출진, 그 제출진이 이제 여기서 제출진은 이제 미륵불의 출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병력표라 하는 진, 병력표는 8개로 진이거든요. 진을 갖다가 땅에 묶어뒀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진이 이제 출해야 이제 된다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27년 헛도수를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삼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헛도수에서 12쪽 갔으니까 천지로 갔는데 후천은 이게 이제 합덕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합덕이 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에서 합덕이 일어나니까 상제께서 한쪽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11쪽을 치복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했잖아요. 치복하는 자체가 복에 이르는 뜻이니까 복록. 그러니까 이 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이라 하는 의미가 여기서 미에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는 반씩으로 드니까 우선하는 방향, 그죠? 우선하는, 그러니까 11쪽을 이제 태우게 하는 것도 이제 이거, 이렇게, 유가 복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치복이 되고 복록이 되니까 유로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12지지 중에서 유로 떨어진다, 유 자리가 복록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천지공사가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렇게 돼야지 이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시 덜썩이는 미륵불이 출사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시 덜썩이는데 소시 이제 다들 이제 이 8월 추석에 이제 저기는 8월 추석에 소시 이제 덜썩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리밥으로 공양한 거예요. 자, 쌀밥으로 공양하면서 소시 덜썩일 때가 있고 보리밥으로 공양할 때 소시 덜썩이 있다. 두 분 소시 덜썩일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뭐냐면은 소시 이제 한 번만 덜 썩인다 이래야 알고 계시는데 소시 두 번 덜 썩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밥일 때 소시 한 번 덜 썩였고 보리밥일 때 소시 한 번 덜 썩였는데 조금 전에 본 이 내용은 그죠, 보리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팔이라 하는 이제 이 도수를 갖다 복록 도수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예시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소시 두 번 덜 썩였는지. 금구 수르면 평목점에서 정괴살이난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 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더니 상제께서 어느 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괴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게장국을 질솥에 끓이다가 질솥이 깨어짐으로 그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서건을 상제께서 천히 여기 서서 쇠솥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그 후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다다. 이게 이제 복록이 되겠죠, 그죠? 솥을 갖다가 이제 이 정계산한테 이제 한번 이제 들썩해고 정계산한테 갔어요. 한번 이게 여기 이제 요거는 정계산에 갖는 솥이 한번 들썩했는 거예요, 그죠? 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여기 이제 그 도주님이 되니까 도주님이 도수가 이제 그 정계산으로 이제 이전됐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 후에 그가 태임방교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자 그 솥을 또 수르면 환평리라 하는 거죠. 정동조의 집에 팔았더니 이로부터 괴산은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동조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이라. 다시 또 한 번 또 솥이 덜썩였어요. 어디로 옮겼냐면은 수름은 환평리. 이건 환이라는 것은 고려 한자가 이제 돈닥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살림이 일어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역경에 보면은 혁물자는 막약정이라 하는 글이 있어요. 혁이라는 것은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바꾸는 것은 거죠. 혁물자는 바꾸는 것은 손만한 것이 없다. 막약정이다. 이게 혁하는 것은 솥이 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죽을 삶는 것, 가죽을 갖다 부드럽게 하고 삶는 것은 손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솥이다. 이렇게 바꿀 그죠?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또 이야기했어요. 이 남쪽은 적벽대전이 일어나고 북쪽은 이제 개벽정신이 일어나는 것은 음양의 변화 때문이라 얘기했어요. 여기 동쪽과 서쪽은 이게 음양의 변화가 없는데 항상 남쪽과 북쪽에서 음양 변화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 변화를 일어나는데 변화가 바꿀 혁이잖아. 그 혁은 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두 곳이 되니까 두 번을 옮긴 거예요. 한 번은 남쪽으로 옮기고 한 번은 북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동쪽과 서쪽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옮기는 게 정계산이고 북쪽으로 솥이 옮기는 게 수리면에 있는 그죠 한평리 정동주다. 이래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솥을 옮기고 두 번째 솥을 옮기는데 이제 이게 미륵불이 출세는 이제 그 보리밥으로 상례님을 공양했다 이거죠. 이게 그 쌀밥으로 솥이 덜썩인 것은 이게 정계산 쪽이고 보리밥으로 솥이 덜썩인 것은 이게 북쪽인 정동조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진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헛도수는 이제 정계산 그죠. 정계산 헛도수가 되니 이제 엎드릴 복자잖아요. 그거 뭐냐면 병력표를 땅에 묻었다 하는 그런 뜻이고 태인방교 그 태인방교라 하는 그것도 여기도 이제 이 엎드린데 여기 정계산의 복신은 이건 태오복이라 하면은 여기 태인방교의 복신은 그죠 백복신의 복이거든요. 백복신의 복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복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나르는 신이 이제 제출진한 나르는 신이 정동조다. 여기서부터 여기 북쪽은 개벽정신 거죠. 비신이다. 후천에 합덕이 된 그 비신이 나온다 그죠. 복신 다음에 비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은 자운이고 후천은 추운이다. 그죠? 선천은 그게 선천과 후천이 서로 반대로 돼 있다 그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원래 이 정계산과 이거는 원래 양이지 않습니까? 양. 그림을 그리면은 이쪽은 천이고 이쪽은 진데 천이 비신이 되고 지가 복신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우천의 변화 때문에 이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비신과 복신의 선우천의 관계가 선천은 이제 비신 복신인데 후천은 복신 비신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 태오복 백복신 다음에 이제 비신 거죠. 이렇게 복신은 태오복 백복신 비신은 이제 만사신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 이것이 바로 계룡이다 그죠. 계룡이 후천의 상령님께서 하시는 천지공사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27년 헛도수에서 그죠. 다 나중에 뭐냐면은 제출진한다. 실제로 이제 그 미륵불이 출세하는 그 진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에서 변하는 도수가 되니까 한 사이클에서 그래서 천지의 변화에서 사이클이 변화하니까 천지 합덕으로 드러나는 이 빛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 8월 추석날 소시들석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